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김동희 소장이 찾아와서 목구조 얘기를 해볼 건데, 내가 이제 목조건축협회에서 몇 년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서 또 나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골목구조와 중목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하게 분류하는 방법인데, 경골목구조는 벽식구조고 중목구조는 기둥 보호로 된 구조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미 한옥을 짓고 있던 전통이 있어서, 한옥을 지을 때는 예를 들어 대웅전을 지으면 어디 가서 금강송을 구해다가 이렇게 산에서 잘라다가 얘를 갖다가 목수들이 막 대패질도 하고 적당히 잘라가지고 이렇게 못생긴 나무를 그냥 기둥으로 딱 썼죠. 대들보에 올리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공장으로 가게 돼요. 이게 대패질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리고 규격화된 이렇게 딱딱 짓기가 힘들어. 그래서 저기 이제 북미에서 카우보이들이 집 짓는 방식은 그거를 공장에서 일단 옆에부터 이렇게 자르고, 제제목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공장에서 일정 규격으로, 그러니까 2x를 써요. 걔들은 38mm 정도 되는 2인치 간격의 톱으로 커팅을 해가지고 요 제제목 2x4, 2x6, 2x8, 12까지 있죠. 이런 것들을 규격화 시켜서 쓰기 시작했고, 이거 한 장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얘들이 벽으로 되면 이렇게 그게 스터드가 이렇게 쓰고 다시 거기에 합판이 붙어서 이렇게 벽을 만들면, 우리가 옛날에 벽돌로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벽을 만들고 슬랍을 얹고 했던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벽을 만들고 바닥을 얹고 다시 벽을 얹고 바닥을 얹고 했던 게 이제 경골목구조라고 하는 거죠. 아주 가벼운 목재들을 이어서 벽을 만들고 그걸로 집을 짓는 방식, 그런 구조를 경골목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목구조는 중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거울 중자도 되고 약간 이렇게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방식이 중목구조라고 보면 돼요. 기초를 깔고 그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를 보호로 얹고 다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보호로 얹고 혹은 석가래를 얹고 만드는 기둥보 방식의 목구조를 중목구조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목구조 얘기가 나오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게,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구조의 스터드라고 하죠. 경골목구조에 쓰는 2x6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막 산더미처럼 쪼가리가 나가지고 다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마대자루에 넣어놔. 그거를 제가 캠핑 많이 다니던 시절에 이거 좀 가져갈게요 그래가지고, 그럼 가져가면 땡큐 그래. 다 버릴 거니까. 그래서 2개, 3개를 가져다가 차 트렁크에 실어놓고 캠핑을 가서 야 그걸 떼보자 그러고서 불 속에 던져놓으면 진짜 잘도 타요. 건조가 된 나무들이라 아주 그냥 순식간에 활활 타. 넣으면 확 타서 없어지고 또 넣으면 확 타서 없어지고. 사실은 이 캠핑 가서 장작을 떼는 걸 조심해야 돼. 이거 지금 탄소가 그냥 막 배출이 되는 거야. 사실은 탄소 저장이 돼 있던 게 불태우면 탄소가 그냥 온 사방으로 퍼진다. 그런 제재된 나무들을 가지고 중목구조를 지었는데, 이거는 불에 잘 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불이 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무가 이렇게 우리가 이게 라이터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불이 금방 붙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불이 옮겨붙고 하면은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중목구조나 목구조가 아니더라도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일정 용도나 규모가 되면 내화구조를 만들라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내화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목구조 건축물을 내화구조 만드는 방법들도 있어요. 경골 목구조도 가능하고 중목구조도 가능하고, 요즘에 신소재로 나오는 CLT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내화구조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목구조를 내화구조로 한다 할 때는 내화구조의 컨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불이 났을 때 모든 건축물은 불이 날 수 있죠. 콘크리트든 철골 구조든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불이 날 수 있는데, 우리 주택이나 조그만 건물들은 불이 나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몇 층 되지도 않고 규모가 작아서 불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도망을 갈 수 있어요. 2층에 있어도 뛰어내려도 죽지도 않아.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내화 구조를 만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게 다 빠져 있고, 이제 큰 건물들,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연장 이런 데서 불이 나면 진짜 한꺼번에 여러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건축물, 숙박시설, 규모가 큰 건물들, 이런 것들은 소방에 관한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내화 구조가 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념을 계속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내화 구조는 30분 내화,
1시간 내화, 2시간 내화, 그리고 3시간 내화도 필요해요. 규모가 크게 되면. 근데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1시간 내화라는 건 1시간 동안 버텨줘야 돼요. 구조가 일단 무너지면 안 되고, 불이 나서 활활 타는 동안에도 구조가 버텨줘서 1시간을 버티면 그 건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1시간 동안 피난을 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계속 자고 있는 사람은 대책이 없고, 피난을 해서 1시간이면 대부분 도망갈 수 있다. 피난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1시간 내화라면 1시간 동안 구조가 안전하게 버텨주면 돼요. 그러면 아주 쉬운 거죠. 필요한 구조가 있어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구조가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1시간 동안 탈 수 있는 두께를 넣어주면 돼. 그러면 기둥이 커지는 거죠. 기둥이 커지고, 화로에다가 이 장작을 이렇게 불을 붙여도 이게 한참 타다가 이렇게 끄면 속에는 멀쩡하고 심재는 멀쩡하고 표피가 타가지고 수치되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버텨주는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추가적으로 1시간 내화는 대부분 38mm나 40mm 정도거든요. 1시간 동안 탈 수 있는 두께를 해주면 불이 나서 불이 붙어서 구조 기둥이 1시간 동안 열심히 38mm 탁 들어가서 그 후에 이 구조가 버텼죠. 그대로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타 들어가면 이제 구조가 변형이 올 거잖아요. 무너질 수도 있고, 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냥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시간 벌어주면 되고, 일반적으로 구조재에 38mm를 더 붙여주면 1시간 내화, 2배로 한 80mm 정도를 붙여주면 2시간 내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뭐 38mm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다 실험해서 실험값이 나오고, 그 인증을 받은 방법으로 똑같이 시공했을 때 그런 제품을 쓰거나, 그 인정받은 방법으로 시공을 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목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골목 구조도 똑같은 인증 방법이 있어요. 그거 다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건데, 경골목 구조는 워낙에 구조가 작기 때문에 이것들은 불이 붙으면 금방 타요. 그래서 내화 구조를 만들려면 여기다가 석고보드 2장, 9.5mm 석고보드 2장을 대서 1시간 내화를 만들 수 있어요. 방화 석고보드죠. 9.5mm 석고보드가 아니고 12.5mm인가? 그 방화 석고보드 2장을 대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 1시간 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인증서를 만들어서 그 인증서에 맞게 시공을 하면 이제 1시간 내화가 되는 거죠. 지붕에 대해서도 있고, 벽에 대해서도 있고, 슬라브에 대해서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걸 찍고 있는 8월 26일 현재 상황으로 그 인증서들이 기간이 만료돼갖고 제 인증을 받지 않았어요. 그게 꽤 됐는데, 이 석고보드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인증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몇천만 원 들여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내화 인증 받는 석고보드 요 시스템이 잘 팔리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벽산 석고보드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화 구조, 이제 목 구조가 아닌 거, 내화 구조 인증서가 잔뜩 있거든요. 그것들은 필요해요. 왜냐면 그 석고보드를 이용해서 철골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내화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데, 그런 거는 계속 해야죠. 왜냐면 계속 그거에 따라서 건물을 짓고 인증서가 들어간 제품들이 팔리기 때문에. 근데 경골목 구조, 주택 수준의 이런, 우리나라는 지금 경골목 구조로 공동주택을 거의 안 짓기 때문에 주택에서 내화 인증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 건물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인증서에 딸린 요것들이 제품으로 팔리질 않아. 그러니까 이걸 돈 들여갖고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해. 그래갖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경골목 구조가 뭐 큰 거를 짓는다 했을 때 경골목 구조 벽은 지금 인증 못 받아요. 인증서가 없어요. 네. 그 석고보드만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조니까 같이 네. 했을 때 인정받으니까 그 실험체가 필요하고 그 실험 데이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경골목 구조로, 주목 구조로 짓는데 내부의 벽을 목조로 하겠다. 목재를 쓰겠다. 칸막이 벽, 세대간 분리되는 벽을 목구조, 목재를 이용해서 석고보드를 붙여서 인증을 받으려니까 지금 인증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금속 스터드를 써서 석고보드를 붙여서 그걸 인증받으면 돼. 그거 구조가 아니거든. 칸막이 벽이잖아. 그러면 양면에 12.5T짜리 방화 석고보드 2장 해가지고 95mm짜리 이거 메탈 스터드를 써가지고 벽을 만들면 그것도 내화 구조야. 구조재가 내화인 거하고 내화 구조하고 좀 다른 거죠. 내화 구조를 해본 적은 있죠. 내화 구조요. 내화 구조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저기 명동에 호텔 해놓은 거 다 내화 구조죠. 칸막이 그 세대가 다 칸막이 해놨으니까. 내화 구조, 목 구조를 설계하고 싶은 사람 누굴 찾아가야 돼요? 저요? 그렇죠. 저요? 감사합니다.